어, 이재명 대표 드러나는 듯 왈칵 눈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준비한 6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도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당내에서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친명일색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요. 그리고 보신 그대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어젠가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지원 전 위원장까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하나둘 꺼내들었습니다. 건강 걱정돼서 고맙습니다. 잘 지내? 대표님 단식 이제 중단하시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 요리 잘한다고 제가 회복식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중단해 주세요. 언제 한번 봅시다.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길은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 총선 승리로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시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잊으셨을까 봐 이 박정현 최고위원이 누구냐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뭐 비명계 송갑석 의원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 당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인물인데 박정현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표 단식 때 너무 수척해서 왈칵 눈물이 났다. 조만간 연락드릴 것이다. 조만간 연락드릴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좀 얘기가 많았는데 장인조 변호사님 물론 뭐 총선 앞두고 뭐 당대표에 대해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건 맞는데 여러 뭐 의미심장한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뭐 박 최고위원이 했던 이야기나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이야기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단식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그 얘기들이 또 지금에 와서 또 회자되는 것이고 그리고 박정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임된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에 임하겠다. 이런 이야기 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총선이 얼마 놔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과대한 해석들을 받게 되고 또 정치적인 공세들도 받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전당대회에서 77%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그런 또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 시스템을 꾸려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은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박정현 새 최고위원 오늘 자막에 보시는 저런 말도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더라도 민생을 살려야 된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언론적인 얘기 뭐 말씀처럼 많긴 한데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명계 일부에서는 또 동지 가슴에 비수를 들이댄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대표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친명인지 잘 모르겠다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도 총선 경쟁 민주당도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앞서 잠깐 영상에서 만나봤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약 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꽤 거세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정치 개혁도 정당 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뭐 저나 이재명 대표님이나 이제 같거든요. 검찰 이제 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꿋꿋하게 당당하게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던 건데 그게 또 비춰질 때는 굉장히 또 친명, 비명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었죠. 사실은 그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이 단식장 가서 눈물 흘렸을 때 기괴하다는 표현을 썼던 것도 저도 기억나는데 정광재 대변인님. 상대 당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제 출사표를 던졌고 뭐 당대표에 대한 여러 연락은 자주 취하는 게 좋긴 한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최근 저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에 가서 눈물 흘린 것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처럼 이렇게 기괴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당 대표로 함께 일했던 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송파 의뢰에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지금 공천권을 어느 쪽에서 행사할 것인가를 예. 봤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체포 동의안 통과 이후 기각된 다음에 당에 대한 장악력 또 공천에 대한 영향력 역시 커졌다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 예. 자기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면 이재명 당대표와의 관계도 조금 복원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 수순이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충분히 저는 송파을에서 배현진 의원과 일합을 겨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출사표 던졌어요. 뭐 전직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꽤 기사화도 많이 됐고요. 뭐 여기에는 또 민주당에 이미 열심히 좀 지역 관리를 했던 뭐 인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파을 배현진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뭐 잘 지켜보겠습니다.